너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1,000원 빌려달라 할 때, 너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1,000원 빌려달라 할 때, 너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1,000원 빌려달라 할 때 돈 없다고 안 빌려주고 제 딴애랑 떡볶이 사 먹으러 갔죠. 어머니가 트라우마, 상처에 대한 똑같은 주제를 자주 몇 년 동안 말하는 상황인데 네.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똑같은 트라우마를 계속 몇 년 동안 말하고 있다는 거죠.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미해결 과제라는 거예요. 저희가 친구들하고 계속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1,000원 빌려달라 할 때 돈 없다고 안 빌려주고 제 딴애랑 떡볶이 사 먹으러 갔잖아. 나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? 그랬어? 근데 또 좀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. 너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1,000원 빌려달라 그랬는데 딴애랑 떡볶이 사 먹으러 갔잖아. 그래, 그랬어. 근데 얘가 이제 커서 애기도 낳고 다 컸는데 지금도 만나면 술 한잔 살짝 하거나 그러면 그 얘기를 또 해요. 너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왜 뭐 어쨌는데 내가 뭐 그래 미안해 왜 그걸 그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막 그랬더니 나도 몰라. 너만 보면 잘 놀다가도 속상해지고 그때 생각이 나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. 이 아이는 나한테서 그 마음을 풀지 못했구나. 그때 이 아이가 상처받았구나. 그런데 그걸 내가 풀어주지 못했구나.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때의 사건이 미해결 과제가 돼버렸구나. 그걸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날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. 그때 사실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. 그때 네가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겠다. 네가 그때 1,000원이 뭐 때문에 필요했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아서 너무 미안해. 그랬더니 걔가 그거 진짜 필요했던 거야. 막 그거 있었어야 됐단 말이야.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날 굉장히 진지하게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미해결 과제가 풀린 거죠.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.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혹시 없나? 살펴보면 한두 명 있을지도 몰라요.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건 그분한테 제가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던지 뭔가 나로 하여금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 같은 얘기의 문제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같은 얘기 하는 분들한테 징한 인간 하여튼 저 인간 아주 징해 녹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좀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. 그러면 비슷한 주제로 막상 그 상황에서 네. 상대방을 저한테 사과하고 이제 받아주고 했는데 네. 다시 똑같은 주제로 그 사람한테 막 협박하고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좀 안 좋은 건가요? 그게 사실은 상황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대답해 드리기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제가 대답을 해드린다 그러면 나는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가 상대한테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해서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요.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나를 핍박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? 누군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. 그때 그게 아니었어.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. 그럴 필요 없잖아. 이러면서 설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. 근데 되도록이면 설득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분이 아팠던 마음을 충분히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좋으세요.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을 충분히 다뤄줬을 때 그 미해결 과제가 없어져서 나를 핍박하는 게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